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약속 지키셨어요? 예. 10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가고 이제 11월 넘어와서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나름 올 한 해 좀 더 지난해보다는 낫겠지라고 준비는 했는데 코로나가 뭐 여름 넘어갈 때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목표 계획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벌써 11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후딱 가죠. 예. 네. 지금 사회자님 질문 받고서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세웠더라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떠오르는 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요. 지금 제 몸 상태를 보니까 일단 실패한 것 같고요. 저는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같이 여행을 좀 다니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역시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한 5kg 감량을 목표로 했었는데 1kg 뺐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 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이 숨겨진 거는 밝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참 힘듭니다, 살 빼는 게. 근데 뭐 아마 이런 얘기는 다 공감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제일 많이 목표하시는 게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뭐 다이어트든 뭐든 생각하고 계신 계획들 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또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는 연초 계획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 관련해서 온라인 토론회를 8월에 개최했는데 잘 마무리했고요. 그다음 치매 공공의견 관련돼서 법원 사건 진행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대구광역치매센터 팟캐스트에 2회나 출연했다면 2021년은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성공한 거예요. 저희 가로수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저 변호사 김기정 변호사님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저기 우리 이 동네 사시는 분 아니에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셨어요. 세상에 그 먼 길을 2번이나 방송을 위해서 내려와 주셨으니까 대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한 거죠. 저희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이 있다면, 아직까지 못 이뤘다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지난 시간 치매 생활법률 Q&A가 나가고 대구광역치매센터로 청취 소감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3228번님,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164님, 치매로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가족과 상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유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소중한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소감도 좋고 상담 신청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구광역치매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목적 중에 부동산 관리 또는 처분, 증여가 포함이 되겠죠. 처분이 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예금 관리가 15%, 신상 보호가 13%, 보험금이나 연금 수령이 약 11%. 그 외에도 치료비 마련이나 상속 문제 해결, 사기 등 재산 피해 방지, 소송 문제 해결, 뭐 여러 가지 목적에서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후견 심판 청구 이유는 아마도 가족들이 청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된 통계 같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치매 환자분들에게 옆에서 도와줄 가족이 있다는 건 치매 환자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주변에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 지원을 받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용고 치매 환자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치매 공공 후견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년 후견 제도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피후견인,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그런 거네요. 네,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치매관리법 제12조 3의 근거 규정을 두고 2018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서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용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방송에서 제가 성년 후견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 후견이 법원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법정 후견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치매 환자의 성년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특정 후견을 기본적인 지원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고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이제 치매 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재산 관련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용고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치매 환자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후견 심판 청구에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무용고 치매 환자는 이와 같은 후견제도 이용을 법원에 청구할 청구권자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법률 사무를 도와주거나 후견 심판 청구를 지원해줄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무용고 부분이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상 완전히 가족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상 단절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 지원을 원하셔야 후견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중요한 지원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무용고의 어르신 그 정도 기준이 되면 비용도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또 하나 치매 공공 사업의 특징은 바로 치매 환자를 지원해줄 공공 후견인을 이제 매칭해서 함께 청구한다는 점이고요. 공공 후견인의 활동비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사실 이제 후견제도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후견 지원을 받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에 대한 보수 등이 지급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하는 후견인의 활동비도 나라에서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공 후견인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공공후견인은 통상적으로 5가지 사무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 각종 서비스 신청, 그리고 변경사무 등을 지원하게 되죠. 두 번째로 치매 환자의 의료 서비스 사무를 지원합니다. 병원 진료, 검사, 검진 등의 사무를 지원하는데요. 다만 법상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하는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나 대리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거소 관련 사무를 지원합니다. 치매 환자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무나 이사 같은 사무,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 그리고 시설 입소 사무 등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치매 환자의 각종 공법상의 신청 행위를 지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관공서에 가서 공적서류를 발급하거나 신청하는 사무를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비 관리나 물품 구입 등 일상생활 사무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실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서 공공후견인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은행 거래를 도와드리거나 수급비 같은 치매 환자의 생활비 관리를 도와주거나 물품 구입, 서비스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무를 기본적인 공공후견인의 지원 사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사례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한 사무가 있다면 별도로 법원에 처분명령 청구 같은 그런 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사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두 번째, 이 수술 같은 의료 행위에는 대리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무용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동의해줄 보호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의료법상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만약에 제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당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 옆에는 제 아내나 또는 제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안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망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건 제가 알기로 응급의료법이나 의료법 관련 규정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그 의료기관에서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설명 의무를 하거나 그런 의무를 다 해서 관련 수술 같은 거를 하고 싶어하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무용고 치매 환자라면 사실 관련법상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그런 설명 의무나 이런 걸 다 하고자 할 때 보호자를 찾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서 악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무용고 어르신들 경우에는 수술은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사무 영역,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치매후견인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단 민법 제947조상 후견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뭐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이거나 회생 및 파산 결정, 또 형 집행 중인자 등에 해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의 특성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이요? 네, 치매 공공후견 사업 구조상 시도, 광역, 권역별로 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만이 치매 공공후견 양성교육을 신청하고 약 30시간 정도 되는 온라인 교육을 열심히 들으신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셔야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을 듣고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지 후견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공공후견인 사업의 대상자인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재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사업 흐름을 길게 설명드리면 지루하거나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좀 나눠가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후견 지원 대상자, 즉 피후견인 발굴 단계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해당 지역 독거노인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의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발굴을 요청하고요.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요청이 들어오면 사례회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후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자 발굴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치매 어르신을 자주 만나는 복지관,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어요라고 알려주시면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 회의를 통해서 후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치매센터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발굴된 후견 지원 대상자, 치매 환자와 잘 맞을 것 같은 후견인 후보자를 치매 안심센터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는 후견 지원 대상자인 치매 환자와 후견인 후보자를 매칭해서 후견 심판 청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에 중앙치매센터에 있는 변호사에게 후견 심판 청구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후 변호사가 심판 청구를 대리해서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대구 같으면 대구가정법원이겠죠. 후견 심판 청구를 접수하고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풀면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광역치매센터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매 공공 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후견인과 매칭 후에 후견 심판 청구를 중앙치매센터에 요청하게 되고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님께서 대리해서 치매 어르신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 접수 절차를 밟아주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정말 어렵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단어가 계셨고요. 어려워요. 네. 가정법원의 심의 절차가 이제 완료되게 되면 후견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후견인 후보자는 진짜 후견인으로서 치매 환자인 피후견인을 지원하게 되고 치매 안심센터가 특정 후견 감독 기관으로서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게 됩니다. 짧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듣고 계신 사회자님 표정을 보니까 살짝 불안감이 엄습해 오긴 합니다. 나중에 치매 공공의사 홍보 영상이나 리플릿 등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변호사님께서는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법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용어가 이 단어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나 저도 이제 라디오를 오래 진행했습니다만 TV에서 보여지는 것과 함께 설명해 드리는 거하고 라디오에서 말로만 설명하는 거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난이도 좀 달라져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커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피후견인,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은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후견인, 그러니까 피후견인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은 분은 광역치매센터로 신청하십시오.
그 다음 절차는 신청하시고 나서 리플렛이나 홍보 영상 보고 또 다양하게 안내 받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은 치매 안심센터로, 네. 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광역치매센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헷갈리니까 이게 라디오 방송의 한계입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드린 걸 사회자님께서 정말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잘 써주셨네 누가. 근데 현재 그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매 공공 사업 통계 관련된 부분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토론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년 정도 사업이 시행됐고요. 총 241건의 후견 심판 청구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약 200여 명의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 공공 후견인의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반 청취자분들은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은데 너무 적은 게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이실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 이 방송을 치매 안심센터 종사분들 들으신다면 어라? 생각보다 많네? 라고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120여 개 안심센터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치매 환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2개 치매 안심센터, 대구 중구, 달성군 치매 안심센터가 현재 공공후견인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구에서는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은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2020년에는 사업 수행이 거의 어려웠고요. 네네. 2021년부터 중구를 시작으로 달성군까지 사업을 조금씩 추진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피후견인 발굴부터 후견인 후보자 매칭,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 총 절차까지 한 명의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절차상 어려움도 빠르게 사업이 활성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많이 신청하셔서 활발하게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혹시나 이런 일을 걱정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뭐 임의대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경우, 이런 후견인에 대한 감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걱정이라고 보고요. 네. 보통 변호사들끼리 하는 말이 쭉 나오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긴장을 합니다. 역시나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도적으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후견 감독 기관으로서 1차적으로 후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침상 치매 안심센터가 특정 후견 감독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1회 사례관리회의 형식으로 공공후견인의 월 정기 보고서, 활동 내역서, 금전 지출 내역서 등 보고서를 확인하고 치매 환자를 위해서 어떤 사무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협의하면서 감독 사무를 수행합니다. 또 법원에서도 연 1회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의 경우엔 현재 대구 중구가 특정 후견 감독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구에서 활동 중인 공공후견인을 감독하고 있는 거죠. 후견인은 매달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치매 안심센터와 법원은 이 후견인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하면서 접해본 후견인분들은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금전관리 부분을 정말 세밀하고 신경 정말 많이 쓰시면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치매 안심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걱정하시는 사고가 발생하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피후견인이 나 더 이상 서비스를 안 받아도 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 후견의 특성이 후견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종료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후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외에는 후견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의 치매 환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후견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법상 후견을 종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없고요. 그럼 거꾸로 후견인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후견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후견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견을 지원할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해서 후견인 변경 청구를 통해 새로운 후견인이
계속 후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가 후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때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한두 달 하고 나는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다양한 사례를 보셨을 것 같아요.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의 어떤 실제 사례라고 할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치매 환자를 위해서 공공후견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하고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피후견인을 위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해서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 지원을 받으시게 돼서 피후견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했던 사례가 기억에 남고요. 아무래도 이제 치매 환자 중에 본인의 의사나 욕구를 잘 이야기하지 않고 또 도와줄 가족이나 주변인이 없는 무용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잘 찾아서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공후견인이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생활 환경이 나아진 것을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잘 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구광역치매센터에서 매년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한 대구 보건복지 자원 안내라는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매 어르신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제도나 서비스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보시고 피후견인을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치매 환자분의 전세 보증금을 후견인이 받아준 사무입니다. 여담이지만 변호사인 저도 네. 전세를 살면서 이삿날이 다가와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집주인께서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그런 일 당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아내랑 아들 녀석은 이사 간 집에 주소를 옮겼고요. 저는 2주 뒤에서나 주소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2주 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라는 사실이겠죠. 천만다행입니다. 서울은 집값도 집값이지만 전세, 저 한번 올라가서 터를 잡으려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냥 서울에서 돈 벌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 진짜 만만치 않을 돈일 텐데 나름 그 2주 동안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저도 하물며 저도 그랬는데 사실 이제 치매 환자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무입니다. 네. 제가 봤던 사례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분이 낙상으로 갑자기 쓰러지셨고요. 요양원에 입소하시면서 더 이상은 재가 생활이 어렵다라고 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공공후견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사무를 수행해서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 사례에서 공공후견인이 없었다면 아마도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분이나 복지관, 담당자분들이 치매 환자분을 위해 사무를 지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에 종종 임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걸 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담당자분들이 거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무 지원 및 대리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사무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적재적소에서 우리 피후견인이 도움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후견인이 필요한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예, 또 거소 관련 사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3층 방을 임차해서 지내시는 치매 환자 분이셨어요. 근데 보행이 불편하시고 또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께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방에만 계셨던 거죠. 근데 공공후견인이 이제 피후견인의 그런 사정을 확인하고 1층으로 이사가고 싶어 하신다는 욕구도 확인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1층에 있는 방으로 옮기는 재계약 사무를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불편한 점 해소했던 사례도 작지만 정말 보람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아주 후견인께서 피후견인에 대해서 잘 알고 도움을 주신 그런 사례네요. 아주 듣고 있으니까 저희도 보람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 한 2캔 마신 기분이네요. 그런가요? 속이 다행이네요. 다 시원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제가 검토했었던 사례 중에서 가장 인지 능력이나
법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시는 아주 우수한 치매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간단한 입출금이나 은행 업무 같은 것도 혼자 잘 수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 환자분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홈쇼핑을 보거나 또는 방문 판매 같은 거를 이제 겪으시면 그냥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 말씀으로는 필요 없는 건 알겠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제품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구입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후견인한테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침대 이야기. 예, 맞습니다. 예, 치매 어르신의 침대 구입권하고 유사한 사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치매 환자가 전화 연결 등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물품 환불을 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쉽지가 않았고요. 뭐 저도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으려면 뭐 관련 사이트에서 찾기도 어렵고 전화를 하면은 환불이나 취소 관련 상담원은 통화 중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치매 환자분이 혼자서 수행하시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카드사다, 은행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네. 상담원들하고 통화하기 진짜 어려워요. 한참 기다리죠. 결국에는 공공 후견인이 이제 피후견인 대신 부품 서비스나 서비스 이용 계약, 뭐 정수기 렌탈이나 비대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해지하는 사무를 도와주셨고요. 전액 환불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위약금을 좀 줄여서 그래도 치매 환자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수기나 운동기구 같은 것은 기본 렌탈 기간이 뭐 짧아야 2, 3년에 길게는 4, 5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위약금도 상당할 텐데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럴 땐 진짜 보람되실 것 같아요. 네.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무용고 치매 환자의 법률 사무 지원을 위해서 성형 환자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길고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 명의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원 절차도 필요하고 또 치매 환자의 특성상 적합한 후견을 매칭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거나 활성화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지만 계속 추진해야 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 항상 좀 뭔가 기댈 어떤 존재가 있으면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형이 되잖아요. 기정형. 아주 영광입니다. 든든합니다. 영광입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돌봐드릴 가족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혹시 가족이 계시지 않은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을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등 행정 업무를 좀 잘 아시는 분이라면 후견인으로 활동해 보시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변호사님께 여러 사례를 듣는 것만 해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야, 이건 정말 보람된 일이거든요. 오늘 변호사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가로수 방송 함께 2회차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 어렸을 때 꿈이 제일 처음 꿈은 라디오 방송국 운영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서 그 다음에는 방송 작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팟캐스트 원고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팟캐스트 출연해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는 너무 좋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쩐지 말씀도 되게 재미있게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말의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어릴 적 그 꿈이 조금이나마 조금 꿈에 다가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제가 하는 프로그램도 좀 빛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업무도 바쁘실 테고 또 서울과 대구라는 물리적 거리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뭔가 자주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치매 가족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정보를 주셨고 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치매 공공 사업에 작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19 시대에 모두들 건강하게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의체까지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치매 공공 후견 사업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기정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기정이 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방송 켜신 분들은 아니 저 이도현 씨가 왜 갑자기 기정이 형이라 그래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저보다 대단한 사람은 다 형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멘트는 우리 김기정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주시죠. 네, 부끄럽지만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세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